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강제 경매, 동산이면 유체동산 강제 집행을 진행하고, 예금 채권이나 매출 채권 등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강제 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은행 예금 채권 압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첨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요. 집행권원, 집행문, 그리고 송달 확정 증명원,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중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중요한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판결문 등 집행권원으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발급을 받거나 공증을 받은 거라면 공중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서류 제출해서 민사 집행 서류, 그 다음에 채권 압류 등 들어오시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이 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라는 게 있는데요. 전부명령 같은 경우에는 추심명령과 다르게 독점적인 채권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압류의 경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사건명이 나오게 되고요. 청구 금액은 합계 금액을 기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 이자, 그 다음에 집행비용 이렇게 합계 금액을 기재를 하시고, 여기는 받을 돈의 원금, 그 다음에 여기는 대여금이면 대여금, 이렇게 채권의 종류를 간단하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자를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원금을 넣고 오른쪽에 날짜는 이제 이자의 기산일부터 이자의 기산 종료일까지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연 5%의 법정이자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비용 부분에는 대표적으로 집행비용 얼마 땡땡원, 그 다음에 송달료 땡땡원, 그 다음에 법원 보관금 땡땡원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고, 만약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서기료까지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금, 이자, 집행비용 합계 금액을 하단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내려오시면 집행권원 등의 표시란이 있습니다. 작성 예시 참조를 누르시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집행력 있는 이행공고결정, 그리고 하단에 지급명령 정본, 공정증서 정본, 이렇게 집행권원의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판결정본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가단 14567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예시로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출 법원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당사자의 기본 정보를 넣게 되는데요.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라던가 성함, 그다음에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를 넣으시면 되고요. 채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예금 채권을 압류를 하게 되면 은행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정보를 여기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발급받은 집행권원의 기본 정보를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내려오시면 신청 취지는 이미 폼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지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인터넷에 별지 같은 경우는 예시가 많이 있으니까 예금 채권인지 아니면 매출 채권인지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인지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 예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185만 원의 최저 생계비에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도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예시로 하나
기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땡땡 사건의 대여금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보원에 기초하여 대여금 얼마의 채권이 있으나 채무자는 지금까지 이를 변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위 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신청 이유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사건 강제 집행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간략하게 기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간에 틀린 부분에 대한 보정 명령이 없다면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법원에서는 압류 추심 결정을 내려주게 되는데요. 이 압류 추심 결정문이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류 신청 시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을 보통 같이 내는데요. 제3채무자가 은행 계좌 압류의 경우에는 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진술서를 회신하면 그때 정확한 통장의 잔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로펌의 경우에는 추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의뢰인들에게 은행의 추심 신고를 안내드리기가 번거로운 점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의뢰인들께 추심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다른 압류의 경합 등의 문제가 없다면 최저 생계비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기재한 계좌로 추심금을 이체시켜 줌으로써 채권 추심의 전 과정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